You guys used to be the Horsemen. 솔직히 저는 나우 유심히 1편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2편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스토리도 1편의 이야기를 너무 억지로 이어붙인 느낌이었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끌어야 하나 싶을 만큼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마술 장면들도 뭔가 현실적인 트릭이라기보다는 뭔가 편집 기술로 만들어낸 마법 같아서 몰입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년 만에 돌아온 속편 나우 유시미 3 이번에도 마술이 마법처럼 느껴지게 편집 기술이 과했는지 또 스토리는 허술한지 탄탄한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Open sesame. Still safe with me. Relax. Diamonds are forever. 일단 스토리 라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나우 유시미 3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더 이상 딜런 로즈의 아버지 라이오널 슈라이커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딜런 로즈 이번 편엔 등장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부분에 쿠키처럼 살짝 나오는데 근데 또 너무 살짝 나오니까 그거는 또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이야기에서 포스맨은 모두 흩어져 있다가 약 10년 만에 다시 모이는 설정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면 왜 흩어지게 되었고 딜런 로즈는 왜 또 안 나오느냐? 나우 유시미 2가 끝나고 이 친구들은 러시아 불법 무기상들을 털다가 잡히게 돼요. 근데 잡히게 된 이유도 조금 황당한 게 We made some huge mistakes. We got sloppy, cocky. 나우 유시미 2에선 너무 큰 성공을 했다 보니까 자기들이 건방 떨면서 임무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됐던 건데 그 결과 딜런 로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딜런 로즈가 이번 편에 나올 수 없었던 거고 서로에게 실망했던 포스맨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현실감 있는 설정이 한 2가지 정도 나와요. 일단 첫째로 실제 영화 안에서 그렇게 흩어지고 지금 3편에서 다시 모이게 된 시간을 왜 10년이라고 영화 속 설정으로 잡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우 유시미 3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도 약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뒤에 지금 개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속편이. 그러니까 여기서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마술사의 마술 공연을 한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딱 관람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현실감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헨리 리브스 모두가 기다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실제로 1편 촬영 이후에 자신의 아이를 출산해서 이제 2편 촬영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번 3편에서 그거를 영화 설정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도 헨리 리브스가 딸을 낳아서 마술계를 은퇴한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현실과 영화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스맨이 이제 10년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들이 DI에게 하나의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벤더버그 일가를 무너뜨리는 거. For decades, the Vanderburgs have been selling diamonds to warlords, arms dealers, traffickers to help launder their money. 벤더버그 일가를 살짝 설명을 하자면 얘들이 지금 졸부거든요, 이 일가가. 근데 어떻게 불을 싸는지 아세요? 옛날 나치 정권 때 그 정권 하에서 이제 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을 세탁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 벤더버그 일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면서 불을 조금씩 쌓게 됩니다. 그렇게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불을 가진 일가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현재에 와서도 그 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뭐 일반 원가에서 좀 더 뻥튀기해서 판매한다던가 자신들의 부로 무기든 뭐 든 이런 거를 구매해서 뭐 좀 더 큰 수익을 만든다던가 되게 그런 식으로 악덕 일가로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이번 포스맨의 임무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임무를 포스맨끼리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임무를 도와주는 새로운 멤버가 나와요. Charlie, June, and Bozo. It's Bosco Leroy. What did you type fictional magician name into ChatGPT? Oh, that's actually my real name, Atlas. 처음에 이 세 명이 되게 어리게 나오고 막 MZ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대 교체하려고 지금 이제 얘들이 나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Sorry guys, that's really a bummer. A bummer.
I love the way your generation sums things up so eloquently. 근데 스포가 될까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세 명이 이번 3편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스맨은 약간 기존 팬들을 위해서 등장시킨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루키 3인방은 좀 메인 디시, 메인 메뉴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뭐 그렇게 루키 3인방과 1편에서 나왔던 포스맨 원년 멤버 4인방, 그리고 2편에서 나온 룰라까지 총 8명이 이번 이 임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임무 투입된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술이에요. 2편에서는 편집이 너무 과해서 도저히 마술로 저는 안 보였는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리적으로 마술이다 생각하는 선에서 연출을 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솔직히 2편처럼 막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저런 트릭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가능하겠구나 싶은 이런 납득 가능한 선에서 해버리니까 2편처럼 이 마술 마법 때문에 막 이 집중이 깨지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이번 3편에서는 마술이 총 3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고편에서도 나온 이제 포스맨이 돌아왔다고 하는 장면. It is very good to be back. 포스맨이 한 관객의 몸에 들어가서 한 명의 신체에 4명의 인격체가 들어가는 약간의 그 최면술 같은 그런 느낌의 마술을 처음에 선보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벤더버그가의 하트 다이아몬드를 훔칠 때 이제 마술이 또 나오는데, 근데 이때는 뭔가 큰 마술, 공연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하트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짜잘짜잘한 마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완성하는 느낌이라 뭔가 공연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벤더버그가의 진실을 알릴 때 나오는 마술이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아쉬웠던 게, 사실 이게 나오유시미 2편의 마지막에 그 헬기 마술 그 트릭 있잖아요. 헬기가 사실은 날지 않았고 뭐 그런 트릭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상력의 한계인가 막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마술이 나옵니다. 이걸 다 보고 느낀 거는 마술이 대체적으로 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2편에서 너무 과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몸을 좀 사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감이 좀 더 살아났으나, 근데 이번엔 또 너무 과하지 않아서 그런가 솔직히 마술이라 뭔가 시각적이고 미장센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스토리 전개가 솔직히 좀 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좀 숨겨져 있어서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마술 연출도 2편보다는 확실히 좀 힘을 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과한 연출 때문에 뭐 흐름이 끊긴다거나 이거는 마술이 아니라 마법사 아니야? 했던 부분들도 싹 다 사라져가지고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점들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스토리 빌드업 하는 과정이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마술 보려고 했지 스토리 보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오유시미 3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살짝은 기대도 되고 또 살짝은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확실히 근데 2편까지 봤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놀랐어요. 관객들의 평가를 많이 반영해 준 거에서도 좀 놀랐고, 또 트릭보다는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고 마술보다는 사람을 좀 더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유시미 팬이시라면 이번 3편은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The closer they look, the less they'll actually see. So carry on, my horsemen.